당장 나가. 태석의 외침이 거실을 찢는 순간 영채의 입에서 먼저 터져나온 말은 변명이 아니라 자백이었다. 임신 가짜였어요. 유산도요. 그 한 문장이 떨어지자 세훈의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다. 믿음이 꺼지는 얼굴이었다. 태석은 영채의 배를 한번, 영채의 눈을 한번 번갈아 보더니 숨을 길게 내쉬었다. 긴 숨이 끝나기도 전에 난숙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낮아진 목소리는 보통 참는다가 아니라 결심했다는 뜻이었다. 당장 나가. 난숙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못을 박았다.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영채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도 본능처럼 배를 감싸 쥐었다. 습관처럼 지금까지 살아남게 해준 동작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동작이 방패가 되지 않았다. 거짓말이 들통난 배는 더 이상 보호막이 아니라 난숙의 분노를 자극하는 표식이었다. 세훈은 봉투를 손에 쥐고 있었다. 누군가가 병원에서 받아온 봉투였다. 날짜가 선명했다. 오늘이었다. 세훈의 손이 봉투를 뜯으려 하자 영채가 소리쳤다. 세훈아, 그거. 영채의 목소리가 찢어졌다. 난숙이 먼저 영채의 말을 끊었다. 입 닥쳐. 난숙은 영채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내 입에서 임신이 나오면 나도 같이 속은 사람이 돼. 근데 난 속은 사람이 아니야. 속였던 걸 이제 알게 된 사람이야. 영채는 눈물을 쥐어짜듯 떨리는 손으로 난숙의 무릎 쪽을 잡으려 했다. 난숙이 손등으로 그 손을 쳐냈다. 손길이 차갑고 정확했다. 제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는 줄 아세요? 난숙이 이를 악물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네가 여기 들어와서 한 짓이 하나둘이야? 세훈이 낮게 말했다. 영채를 향한 말이면서도 난숙에게 하는 말 같았다. 어머니, 영채가 왜 이런 거짓말을. 난숙이 세훈을 돌아봤다. 그 눈빛이 더 아팠다. 난숙은 세훈을 미워하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세훈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더 냉정했다. 세훈아, 며느리가 아니라. 난숙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다. 사람이 사람을 속이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영채가 그 흔들림을 잡아보려고 했었다. 영채는 울면서도 울음 속에 계산을 숨겼다. 저도 무서웠어요. 저도 살려고 그랬어요. 난숙의 눈이 순식간에 매서워졌다. 살려고? 난숙이 허탈하게 웃었다. 웃음이 아니었다. 그럼 남은 사람들은 뭔데? 네가 살려고 우리 집을 바닥까지 끌고 내려가? 영채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어머니, 저 공숙 회장을 원망해요. 저주해요. 영채가 갑자기 말의 방향을 틀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더마다 따지라고. 영채의 말이 뒤엉켰다. 분노와 공포가 섞인 말이었다. 영원까지 그 사람들 나를 조롱해요. 난숙은 영채가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순간 더 확신했다. 영채는 지금 자기 죄를 자기 죄로 두지 않으려 하고 있었다. 누군가 탓을 해야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난숙이 딱 잘라 말했다. 공숙 회장 탓하기 전에 내가 한 거짓말부터 책임져. 난숙은 한 발 다가섰다. 당장 나가. 지금, 오늘, 여기서. 영채는 순간 숨이 막혔다. 지금 나가면 끝이야. 영채는 그걸 알았다.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영채는 세훈을 바라봤다. 이제는 애원도 아니었다. 마지막 줄을 붙잡는 눈빛이었다. 세훈아, 나 지금 이 집에서 나가면 나 진짜 끝이야. 세훈은 영채를 보지 못했다.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릴까봐 세훈은 일부러 바닥만 봤다. 그때 난숙이 작게, 너무 작게 중얼거렸다. 내 아들 하늘이가 있었던 것도 같고 없었던 것도 같고. 세훈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난숙은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그 말은 영채에게 던지는 말이 아니었다. 난숙이 자기 안에서 버티고 있던 무언가가 오늘따라 자꾸 튀어나오는 느낌이었다. 그때 현관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급한 발소리였다. 하늘이 들어왔다. 하늘은 문턱에 서서 거실을 한 번에 읽었다. 난숙의 두 눈, 세훈의 굳은 얼굴, 바닥에 주저앉은 영채, 그리고 손에 쥔 병원 봉투. 하늘은 목구멍이 바짝 말랐다. 난숙. 하늘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난숙이 하늘을 보는 순간 얼굴이 더 흔들렸다. 난숙은 강한 척해도 하늘 앞에서는 순간순간 무너졌다. 그게 하늘에게는 더 무서웠다. 난숙이 무너지는 순간 하늘의 세계도 같이 무너지니까. 세훈이 하늘에게 물었다. 하늘, 너 왜 여기 있어? 하늘은 대답을 못했다. 대답하는 순간 왜가 한 가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난숙을 위해서인지, 난숙의 말 때문인지, 아니면 하늘 자신의 흔들림 때문인지. 바로 그때 하늘의 핸드폰이 울렸다. 샘이었다. 하늘이 받자 세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떨림이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다. 확신이 생긴 사람의 공포였다. 하늘아, 너 지금 어디야? 난숙집. 세미가 숨을 삼켰다. 큰일이야. 태석이 지금 천국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입단속 시작했어. 세미가 말을 급하게 이어갔다. 그냥 놔두면 구치소로 갈 텐데 재판받고 형량 결정되면 교도소지. 그런 말들을 막 하고 있어. 하늘의 눈빛이 달라졌다. 태석이 거기서 그런 말을 했다고? 세미는 더 낮게, 더 빠르게 말했다. 응. 그리고 태석이 말했어. 공격할 땐 한 방에 끝내야 된다고. 세미의 목소리가 깨졌다. 하늘아, 태석 지금 평소 태석이 아니야. 아니, 어쩌면 그게 진짜 태석일지도 몰라. 하늘은 전화를 끊지 못했다. 귀에서 세미의 말이 계속 울렸다. 그 순간 난숙이 하늘의 손목을 붙잡았다.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하늘아, 나 지금. 난숙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나 지금 무서워. 그 한마디에 하늘은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다. 하늘은 난숙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난숙, 내가 지킬게. 하늘은 그 말만 남기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세훈이 하늘을 붙잡으려 했지만 하늘은 멈추지 않았다. 하늘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만 남았다. 태석, 천국, 한방. 천국 안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원래 천국은 웃고 떠들어야 하는 곳인데
오늘의 천국은 웃음 대신 속삭임이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봤고 누군가 이름을 부르면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태석이 앉아 있었다. 태석의 손을 정원이 잡고 있었다. 정원은 내키지 않는 얼굴이었다. 정원의 손가락 끝이 조금 떨렸다. 그런데도 정원은 태석의 손을 놓지 못했다. 태석이 놓지 않게 만들고 있었으니까. 태석이 낮게 말했다. 앞으로는 여기 모인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끄덕임은 동의가 아니라 생존이었다. 정원이 낮게 물었다. 태석 이렇게까지 해야 돼? 태석이 정원을 바라봤다. 눈빛이 잠깐 부드러워지는 듯했다. 그 순간 세미는 심장이 내려앉았다. 세미는 방 밖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태석이 사람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었다. 아주 잠깐. 그런데 태석의 다음 말이 세미를 얼렸다. 이렇게까지 해야 살아. 태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냥 놔두면 구치소로 갈 텐데. 재판받고 형량 결정되면 교도소지. 누군가가 반발했다. 입단속한다고 끝납니까? 태석이 웃지 않았다. 웃지 않는 얼굴이 더 무서웠다. 대책은 있어. 태석이 고개를 들었다. 공격할 땐 한 방에 끝내야 돼. 절대로 피하지 못하게. 제대로. 정원의 손이 움찔했다. 정원은 태석의 말을 알아들었다. 한 방은 단순한 합법적 대응이 아니었다. 태석이 정원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정원아. 태석이 낮게 속삭였다. 우리 정원이 잘 지내보자. 정원은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묶어두는 말이라는 걸 느꼈다. 정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세미는 그때 깨달았다. 태석의 두 얼굴은 선과 악이 아니었다. 태석의 얼굴은 하나였다. 다만 다정함도 잔인함도 모두 통제를 위해 쓰일 뿐이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하늘이 들어왔다. 하늘은 숨이 가빴고 눈이 붉었다. 태석이 하늘을 봤다. 놀라지 않았다. 기다렸다는 듯했다. 왔네. 하늘이 한 발 다가갔다. 너 지금 천국에서 뭐 하는 거야? 하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난수까지 흔들리게 만들면 너는 끝이야. 태석이 아주 천천히 일어났다. 정원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하늘에게 다가왔다. 끝. 태석이 낮게 웃었다. 하늘아, 너는 아직도 끝을 네가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하늘은 태석의 눈을 똑바로 봤다. 난수 건드리지 마. 태석의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 흔들림을 세미가 봤다. 세미는 그 흔들림이 양심이 아니라 계산이 틀어지는 순간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태석이 낮게 말했다. 하늘아, 네가 난숙을 지키려면 네가 먼저 무너지면 안 돼. 하늘이 이를 악물었다. 그 말 너한테 듣기 싫어. 태석이 하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럼 선택해. 태석이 속삭였다. 난숙집으로 돌아가서 불부터 꺼. 아니면 여기서 나랑 끝까지 가. 하늘은 그 순간 태석이 이미 난숙집 상황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태석은 세운과 영채와 난숙의 균열을 이미 계산하고 있었다. 하늘이 돌아서려는 순간 세미가 하늘을 불렀다. 하늘이 세미를 봤다. 세미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흔들리면서도 눈동자 깊은 곳에는 확신이 있었다. 세미는 태석을 더 이상 좋은 사람으로 보지 못했다. 태석이 세미에게 말했다. 아주 낮게. 세미야, 빠져. 그 말은 배려가 아니었다. 명령이었다. 세미는 그 명령을 거부하지 못했다. 거부하면 세미도 한 방의 대상이 될 것 같았으니까. 하늘은 이를 악물고 천국을 뛰쳐나갔다. 태석은 하늘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뛰어. 오늘은 뛰어야지. 세미는 그 말이 가장 무서웠다. 태석은 하늘이 뛰어야 할 길까지도 이미 정해놓은 사람처럼 보였으니까. 하늘이 다시 난숙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은 더 엉망이 되어 있었다. 영채는 짐도 못 챙긴 채 문 앞에서 울고 있었고 난숙은 문을 닫으려 했고 세훈은 문을 막고 있었다. 세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채야,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 영채는 울면서도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영채의 눈빛이 달라졌다. 영채는 살려면 여기서 더 이상 불쌍한 며느리가 아니라 칼을 쥔 사람이 되어야 했다. 나만 나가면 끝인 줄 알아? 영채가 난숙을 똑바로 봤다. 어머니, 아니, 난숙씨. 영채가 일부러 호칭을 바꿨다. 그 순간부터 영채는 가족을 포기한 사람처럼 말했다. 난숙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영채가 이를 악물었다. 눈물에 젖은 채로도 말은 또렷했다. 엄마. 영채가 세훈을 향해 말했다. 난숙이 세훈이 친엄마 죽인 거 나도 깔 거야. 거실 공기가 멎었다. 세훈의 눈이 커졌다. 하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난숙은 숨을 들이마시지도 못했다. 세훈이 영채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아니라 믿기지 않는 공포가 있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영채는 물러서지 않았다. 영채는 난숙을 겨눴다. 이제는 울음도 아니었다. 협박이었다. 나만 내보내면 나도 다 말해요. 영채가 난숙을 향해 말했다. 나도 깔 거야. 나 혼자만 망하는 거 못해. 난숙의 입술이 떨렸다. 난숙은 한 발 뒤로 물러났다. 난숙의 손끝이 공중을 더듬었다. 마치 붙잡을 뭔가를 찾는 사람처럼. 그런데 난숙이 붙잡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세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세훈은 난숙을 봤다. 난숙은 세훈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그 순간 난숙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새어나왔다. 세훈아, 그게 아니라. 하지만 아니다라는 말은 이미 너무 늦었다. 세훈은 난숙의 얼굴에서 부정이 아니라 무너짐을 봤다. 무너짐은 곧 인정처럼 보였다. 하늘은 그 순간 세미의 말이 떠올랐다. 태석이 한 방에 끝내겠대. 하늘은 깨달았다. 오늘 밤의 한 방은 천국에서만 터지는 게 아니었다. 오늘 밤의 한 방은 이 집 안에서 난숙을 정면으로 터뜨리고 있었다. 영채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눈물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문턱을 넘으면서도 칼날을 놓지 않았다. 당장 나가라고요? 영채가 웃었다. 웃음이 아니었다. 나가요. 나갈게요. 근데 나도 깔 거예요. 세훈은 숨을 못 쉬었다. 난숙은 주저앉을 듯 흔들렸다. 하늘은 난숙을 붙잡으려 했지만 난숙의 손이 하늘을 밀어냈다. 난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늘아. 난숙의 눈이 하늘을 스쳤다. 나 이제. 난숙의 말은 끝나지 못했다. 끝나는 순간 모든 게 진짜가 될 것 같아서. 그때
하늘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세미였다. 세미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하늘아, 태석이 지금 움직였어. 하늘은 난숙을 봤다. 세훈을 봤다. 영채의 뒷모습을 봤다. 그리고 하늘은 알았다. 이제는 당장 나가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오늘 밤 누군가는 쫓겨났고 누군가는 잡혀갈 것이고 누군가는 평생 숨겨온 죄가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태석이 있다. 태석은 언제나처럼 조용히 한방을 준비하고 있다. 하늘은 이를 악물었다. 태석. 하늘이 낮게 말했다. 이제 너랑 나 끝까지 간다. 난숙의 눈이 하늘을 향했다. 세훈의 눈이 난숙을 향했다. 영채는 문 밖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그 시선들이 한 점에서 부딪히는 순간 난숙의 얼굴이 무너졌다. 세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어머니, 제 친엄마 정말? 난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하는 순간 이 집의 모든 비밀이 진짜로 세상 밖으로 나가버릴 테니까. 난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끝내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세훈은 그 침묵을 아니라로 못 들었다. 침묵 속에 섞인 건 부정이 아니라 무너짐이었으니까. 어머니, 제 친엄마 정말? 세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늘은 난숙 앞을 막아서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세훈은 시선을 떼지 않았다. 지금 물러나면 평생 다시 못 물을 것 같았다. 그때 하늘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하늘씨죠? 홍란씨 건 방금 긴급 체포 들어갔습니다. 하늘의 얼굴이 굳었다. 체포라는 단어가 집안의 싸움을 집 밖으로 끌고 나갔다. 구치소, 재판, 형량, 교도소. 태석이 천국에서 내뱉던 말들이 현실이 되어 문턱을 넘어오고 있었다. 세훈이 하늘을 바라봤다. 지금 또 뭐가 터진 거야? 하늘이 낮게 말했다. 홍란식이 잡혔대. 세훈의 눈이 흔들렸다. 그리고 다시 난숙에게로 돌아갔다. 어머니, 그럼 우리 집은 어디까지 연관된 거예요? 난숙이 겨우 숨을 들이마셨다. 내가 죽인 게 아니야. 그 말은 변명이었지만 동시에 스스로에게 하는 주문 같았다. 하늘은 난숙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난숙, 지금은 더 말하지 마. 누가 듣고 있는지 몰라. 세훈이 날카롭게 되물었다. 누가요? 태석이요? 태석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공기가 차갑게 꺾였다. 난숙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늘의 폰에 세미 메시지가 떴다. 태석, 난숙 쪽으로 사람 보낼 거야. 지금 움직여. 하늘은 심장이 내려앉았다. 태석은 천국에서만 한 방을 준비하는 게 아니었다. 지금 이 집이 갈라지는 틈을 이용해 난숙을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거였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2번 울렸다. 급한 사람이 아니라 순서대로 들어오려는 사람의 눌림이었다. 세훈이 문을 열자 정장 차림 남자 둘과 서류 봉투가 보였다. 조사 협조 요청입니다. 관련자 신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사라는 단어에 난숙의 숨이 턱 막혔다. 세훈은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다. 하늘은 현관 쪽으로 다가가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지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하지만 남자는 담담했다. 필요한 절차입니다. 거실에서 세훈이 다시 난숙을 향해 물었다. 이번엔 목소리가 더 낮고 더 아팠다. 어머니, 저 제가 누구 아들이에요? 난숙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 눈물은 대답보다 무거웠다. 그 순간 창밖에 차 한 대가 천천히 멈췄다. 급하지 않은 정차. 판을 쥔 사람의 리듬. 차에서 내린 건 태석이 아니라 태석의 사람이었다. 그는 서류 봉투를 들고 현관으로 걸어왔다. 하늘은 이를 악물었다. 오늘은 며느리만 나가는 밤이 아니었다. 체포가 시작됐고 조사가 들어왔고 친엄마의 죽음까지 입에 올라왔다. 그리고 그 모든 폭발의 중심에 태석이 있었다. 문 밖에서 남자가 낮게 말했다. 태석 쪽에서 전화랍니다. 이제 선택하라고요. 세훈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난숙을 향한 눈빛이 바뀌었다. 믿고 싶던 마음이 마지막으로 흔들리다가 결국 꺾였다. 난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세훈아, 내가 지키려고 했어. 세훈이 숨을 멈췄다. 뭘 지키려고 했는데요? 난숙은 대답 대신 하늘을 봤다. 하늘의 눈이 말하지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태석의 한 방은 시작됐고 이제는 아무도 피할 수 없었다. 세훈 사무실에서 발견된 몰래카메라 하나가요. 오늘 건양가 사람들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세훈은 그걸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힙니다. 말이 잘 안 나와요. 손끝이 차가워지고 뒷목이 서늘해집니다. 세훈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멈춰 서서 카메라만 바라봅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그런데요.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몰래카메라가 방금 설치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세훈의 사무실을 조용히 찍어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세훈은 머릿속에서 장면들이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그날 했던 말, 그날 했던 행동, 그날 숨겼던 표정, 그리고 그날 숨기고 싶었던 진실. 만약 그 모든 게 영상으로 남아 있었다며 세훈은 이제 끝입니다. 왜냐하면 건양가에서는요. 진실이 사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 바로 진태석입니다. 진태석은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을 갈라놓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증거 한 장으로 끝내버리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이 이야기입니다. 세훈 사무실 몰래카메라, 영상이 누구 손에 있는지, 그 영상이 왜 하필 지금 터졌는지, 그리고 진태석을 끌어내릴 결정적 카드가 무엇인지까지 시니어 분들도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게 천천히 또박또박 끝까지 한 줄로 이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세훈은 몰래카메라를 손으로 들어 올립니다. 작고 가벼운 물건인데요. 세훈에게는 그게 돌덩이처럼 무겁습니다. 세훈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당장 부숴버릴까?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덮을 수 있을까? 그런데요. 이런 일은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몰래카메라는요. 설치하는 순간이 시작이 아니라 공개하는 순간이 끝이거든요. 세훈이 지금 무서운 건 카메라가 아닙니다. 카메라 안에 들어있는 기록이에요. 세훈은 자기 입으로 말한 적도 있습니다. 나는 절대 실수
안 해. 나는 들킬 일 없어. 그런데 그 말이요. 이런 순간에는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들킬 일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특히 건양가 같은 집에서는요. 다들 하나씩 숨기는 게 있어요. 세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훈은 자신이 숨긴 게 무엇인지 딱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날의 진실. 세훈이 정말로 감추고 싶은 그날의 진실이 카메라 속에 찍혀있는 순간 세훈은 끝장입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시청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질문이 딱 하나 생깁니다. 대체 누가 세훈을 찍었나? 범인 후보는 사실 딱 3명입니다. 첫 번째 후보는 진태석입니다. 진태석은 원래 사람 약점을 모으는 사람입니다. 조용히 찍고 조용히 모으고 결정적 순간에 터뜨립니다. 두 번째 후보는 차정원입니다. 정원은 복수를 위해 들어왔고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정원이 조용히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후보는 공난숙입니다. 공난숙은 사람이 아니라 판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필요하면 가족도 도구로 씁니다. 세훈을 통제하기 위해 찍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무서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인은 설치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설치한 사람과 영상을 쥔 사람이 다를 수 있어요. 즉, 진짜 무서운 건 범인이 누구냐가 아니라 그 영상이 지금 누구 손에 있느냐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진태석 손에 있으면요? 세훈은 거의 끝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진태석은요? 영상 같은 증거를 그냥 들고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태석은 반드시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첫 번째, 사람이 믿는 사람이 무너질 때. 두 번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등을 돌릴 때. 세 번째, 사람이 혼자가 됐을 때. 진태석은 늘 이 세 순간을 기다립니다. 세훈은 지금 그 길로 들어가고 있어요. 세훈은 카메라를 발견했지만 오히려 더 혼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훈은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거든요. 세훈은 누가 말을 걸어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알고 있나? 저 사람 봤나? 저 사람은 내 편인가? 적인가?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세훈은 아직 아무 일도 터지지 않았는데도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태석을 봐야 합니다. 진태석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이런 폭탄이 터졌으면 보통은 흔들죠. 그런데 진태석은요? 오히려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태석은 내가 나서지 않아도 상대는 무너진다는 걸 아는 사람이거든요. 진태석은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진태석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의심을 심고 한 사람을 고립시키고 그 사람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이게 진태석의 기술입니다. 진태석은 늘 관계를 찢습니다. 부부를 찢고 모녀를 찢고 연인을 찢고 동맹을 찢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찢어놓고 나서 마지막에 남는 사람을 증거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부터 흔듭니다. 세훈도 마찬가지예요. 세훈은 지금 사건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누가 내 편일까? 누가 나를 배신할까? 이 생각이 세훈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몰래카메라 영상은요. 그 배신을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장치가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진태석이 왜 이런 식으로 움직일까요? 진태석은 단순히 세훈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진태석은 목적이 있어요. 진태석의 목적은 세훈 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태석은 건양가 전체를 흔들고 싶어 합니다. 세훈이 무너지면요? 그 다음은 누가 흔들릴까요? 하늘이 흔들릴 수 있고, 정원이 흔들릴 수 있고, 헤라가 흔들릴 수 있고, 공난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즉, 세훈은 시작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타이밍에 주하늘이 돌아옵니다. 하늘의 복귀는 단순 복귀가 아니에요. 이건 선언입니다. 이제 건양을 정리하겠다. 세훈은 하늘을 보는 순간 숨이 더 답답해집니다. 세훈 머릿속에는 이 생각이 떠올라요. 하늘이 알고 있나? 하늘이 봤나? 하늘은 지금 누구 편이지? 하늘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차갑습니다. 하늘은 세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 눈빛은 딱 이겁니다. 너 숨긴 거 있지? 세훈은 그 시선이 너무 싫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끝까지 확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확인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갑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져요. 하늘은 왜 하필 지금 돌아왔을까? 이게요, 너무 절묘합니다. 하늘이 돌아온 그날, 몰래카메라가 발견됐고, 공난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늘도 뭔가를 알고 들어온 겁니다. 하늘은 뭔가를 확인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 하늘이 확인하는 대상은요, 단순히 세훈만이 아닐 수 있어요. 하늘은 건양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하늘은 누가 이 집을 망치고 있는지, 누가 진짜 문제인지, 누가 배우인지 끝까지 확인할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광고 하나만 짧게 넣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부터는 몰래카메라의 범인보다 영상을 쥔 사람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공개되는 순간 진태석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건양가 전체가 같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끝까지 이어서 보시면 모든 게 한 줄로 연결되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이 상황에서 누가 제일 이득을 보나? 첫 번째는 진태석입니다. 세훈이 흔들리면 세훈은 실수합니다. 실수한 사람은 진태석의 밥이 됩니다. 두 번째는 차정원입니다. 정원은 복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결정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세훈의 영상은 정원에게도 강한 무기가 됩니다. 세 번째는 공난숙입니다. 공난숙은 건양가 판이 흔들리는
흔들릴수록 거래로 더 많은 걸 가져갑니다. 혼란은 공난숙의 영역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결론이 나옵니다. 누가 이득을 보든 세훈은 손해밖에 없습니다. 세훈은 이미 도망칠 수 없는 위치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요. 먼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세훈은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세훈은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 누군가에게 매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훈이 그 순간 누구를 찾느냐에 따라 세훈의 미래가 확 달라집니다. 만약 세훈이 하늘에게 매달리면 하늘은 세훈을 더 의심할 겁니다. 만약 세훈이 정원에게 접근하면 정원은 세훈을 이용하려 할 겁니다. 만약 세훈이 공난숙에게 손을 내밀면 공난숙은 세훈을 거래카드로 쓸 겁니다. 그리고 만약 세훈이 진태석에게 굴복하며 그건 세훈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겁니다. 세훈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훈이 처한 현실입니다. 이쯤에서 차정원을 다시 봅니다. 정원은 세미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장면이 있었죠. 그 장면은 착해졌다는 장면이 아닙니다. 정원은 지금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를 준 겁니다. 복수자는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복수자는 증거로 움직입니다. 정원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정원은 울다가도 갑자기 표정이 바뀝니다. 정원은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결심이 굳어지는 사람입니다. 정원은 속으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끝내겠다. 그리고 정원이 이런 모드로 들어가면요. 진태석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즉 정원과 태석이 정면으로 부딪힐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정원과 진태석의 싸움은요.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둘 다 증거를 잡는 싸움입니다. 정원은 증거를 모을 것이고 진태석은 증거를 숨길 것이고 둘은 결국 공개 타이밍을 가지고 싸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은요. 증거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증거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즉 세훈입니다. 세훈은 증거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증거에 쫓기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공난숙이 건양가로 들어옵니다. 공난숙은 원래 절대 급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준비하고 늘 계산하고 늘 이길 때만 움직이죠. 그런 공난숙이 급하게 왔다? 이건 확실합니다. 공난숙이 수세에 몰렸습니다. 공난숙이 문을 여는 순간 사람들의 표정이 싹 달라져요. 헤라는 긴장하고 세훈은 숨이 거칠어지고 하늘은 눈빛이 차가워지고 정원은 눈빛이 더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공난숙이 오면 이건 가족 싸움이 아니라 거래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난숙은 이 집에서 사랑을 찾으러 온 게 아닙니다. 공난숙은 살아남기 위해 온 겁니다. 여기서 공난숙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요. 공난숙은 누가 올냐를 보지 않습니다. 공난숙은 누가 이기냐만 봅니다. 공난숙은 이 상황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 편에 설 겁니다. 그리고 그 유리함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결정적 카드입니다. 드디어 나옵니다. 진태석을 끌어내릴 결정적 카드가 있다.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결정적 카드는 한 장이라고 생각하죠. 근데요. 이 드라마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이 카드는 폭탄이고요. 폭탄은 연쇄 폭발입니다. 진태석만 끝나는 게 아니라 헤라도 무너질 수 있고 공난숙도 무너질 수 있고 세훈은 당연히 무너지고 정원도 같이 흔들릴 수 있고 하늘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양가의 비밀은 항상 한 사람만의 비밀이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이 알고 여러 사람이 숨기고 여러 사람이 침묵으로 지킨 비밀입니다. 그래서 결정적 카드가 공개되면요. 한 명만 죽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다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예요. 카드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카드를 누가 공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진태석을 죽이려고 카드를 공개하면 건양가도 같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차라리 숨기자. 차라리 거래하자. 여기서 거래의 여왕이 누구냐면요. 공난숙입니다. 공난숙은 카드를 보고 바로 거래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훈에게도 헤라에게도 정원에게도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이 집은 진짜로 끝장 싸움이 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광고 한 번 더 짧게 넣겠습니다. 잠깐만요. 결정적 카드가 공개되면요. 진태석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건양가 전체가 같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전은 범인이 아니라 누가 먼저 공개하느냐에서 터질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진짜 소름 돋습니다. 자, 이제 진태석의 마지막 움직임을 봐야 합니다. 진태석은 불리한 상황을 압니다. 그래서 태석은 마지막으로 움직입니다. 진태석의 방식은 늘 같아요. 내가 무너지면 너희도 같이 무너져라. 태석은 혼자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기 직전에 누군가를 같이 끌고 내려갑니다. 태석이 무서운 이유는요. 망하기 직전이 가장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태석이 가장 노릴 사람은 누구냐면요. 세훈입니다. 왜냐하면 세훈은 흔들리고 있고 세훈은 겁이 많고 세훈은 실수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진태석은 세훈에게 네가 먼저 무너져라라고 할 겁니다. 세훈을 무너뜨리면 정원도 흔들리고 하늘도 흔들리고 공난숙도 거래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훈은 그걸 알면서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세훈은 생각합니다. 태석이 무너지면 나도 같이 죽는 거 아냐? 그래서 세훈은 더 흔들립니다. 더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공포에 잡힌 사람은요. 반드시 실수합니다. 그 실수가 결정적 카드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세훈 사무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고요. 그 카메라는 감시가 아니라 폭로를 위한 장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훈은 이미 늦었다는 공포에 갇혔고요. 진태석은 조용히 관계를 찢고 있고요. 하늘이 복귀하면서
이어서 전쟁이 시작됐고요. 정원과 공난숙이 움직이면서 판이 거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카드가 공개되는 순간 진태석만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건양가 전체가 같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진짜 범인은 진태석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정원일까요? 공난숙일까요? 혹은 하늘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 영상은 지금 누구 손에 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회차 반전도 바로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